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네, 몸이 그냥 소파로 빨려 들어갑니다. 씻어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봐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. 몸이 안 움직여요. 결국 또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배달을 시키죠. 쌓인 그릇을 보면서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게으르지?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본인이 제일 먼저 자기를 탓하죠. 혹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시는 분 계세요? 이거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.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. 이게 우리가요 게으른 게 아니더라고요. 우리 몸에 시동이 꺼진 거였습니다.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 거죠. 이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다 듣고 나시면 몸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. 먼저 방금 그 생각, 나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? 그 생각이 사실은 맨 마지막 도미노예요. 우리 마음은요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. 먼저 몸에 감각이 있고 그 다음 감정이 따라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생각이 붙어요. 감각, 감정, 생각, 이 순서거든요. 지금 우리 몸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. 무겁고 축 처지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죠. 몸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감정도 같이 가라앉습니다. 의욕도 안 생기고요. 다 귀찮죠. 그리고 그 위에 이걸 해석하는 생각이 얹힙니다. 왜 이러지? 의지가 약한가? 게으른가?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는 그 생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. 제일 끝에 붙은 거죠.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는 보통 맨 마지막 도미노인 이 생각을 붙잡고 고치려고 해요. 마음을 다잡자, 의지로 일어나자, 다시 힘을 내보자. 그런데 맨 앞에 도미노,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계속 쓰러뜨리고 있으면 생각이 아무리 고쳐 세워도 또 넘어집니다. 의지로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. 순서가 잘못됐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도미노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.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한번 규정하면요. 그 순간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을 더 가라앉게 만듭니다. 악순환을 도는 거죠.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몸을 더 안 움직여요. 더 처지고 더 자책합니다. 거기다 가족이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죠. 그럼 기분이 나빠요. 그게 쌓이면 그냥 타고났어. 타고나기를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걸 나도 인정하게 돼요. 그쯤 되면요 이 피로만 문제가 아닙니다. 내 자존감까지 같이 무너지는 게 문제죠. 그래서 게으르다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.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이렇게 바꿉니다. 그럼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구나. 번아웃이라는 게 결국 멘탈 문제니까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받고 전문의에게 당신 번아웃이 맞다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배려를 못 받잖아요. 더 화가 나요. 더 게을러져요. 그런 게 정말 필요한 때도 있죠. 그런데 그것만 보면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. 그것도 결국 맨 끝 도미노인 이 생각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. 맨 앞에 도미노. 그러니까 이 감각을 다독여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잡고 있으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결국 마음, 정신, 생각 이런 문제가 시작점이 아니고 몸에서 시작된 아주 구체적이고 생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? 몸에는 아무 일이 없고 정신에만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. 자, 우리 몸의 상태를 바꾸는 기어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3층짜리 사다리처럼요. 맨 위층은 복직 미주신경, 회복 모드거든요. 안전하고 여유롭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편하게 웃고 밥 먹고 푹 자는 상태. 가운데는요 교감신경, 긴장하고 집중하고 달리는 엑셀 모드입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배측 미주신경, 이게 핵심인데요. 위협이 너무 오래 쌓이면 몸이 맨 아래층으로 뚝 떨어져요. 거북이가 포식자를 보고 죽은 척하는 것처럼. 이게 바로 배측 미주신경입니다. 이게 연기가 아니라요 진짜로 에너지를 확 꺼버리는 비상 모드예요. 핸드폰이 배터리 1%에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. 쇼파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 몸이 결국엔 이 맨 아래층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. 회사에서 온종일 엑셀이 켜있죠. 그러니까 집에 오는 순간은 툭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쉬는 게 아니에요. 회복 모드는 맨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거든요.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됩니다. 미주신경이 바로 위장을 움직이는 신경이거든요. 근데 맨 아래층으로 떨어지면 이 위장 운동도 같이 꺼집니다. 그래서 늘 더부룩하고 속이 편한 날이 없죠. 그리고 식사를 소화시키는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안 먹고 싶어져요. 실제로 검사상 이상이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상당수에서 이 미주신경 기능 저하가
확인이 됩니다. 피로하고 더부룩한 게 이게 세트로 온다 그러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. 우리가 이 사다리 아래 1층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정작 주변에서 이걸 몰라줘요. 회사에 갔다 온 거 너만 갔다 오냐? 너만 일하냐? 이런 이야기를 듣죠. 누구네 집은 엄마가 일도 하면서 밥도 다 챙기고 빨래도 잘하고 집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또 어떤 남편은 자기 엄마랑 비교하죠. 우리 엄마는 정말 부지런했다. 반대로 우리 남편은 정말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있다. 게으르다고 보죠. 하지만 이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. 의사의 눈으로, 제가 그 시기를 거쳐온 극복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게으른 게 절대 아니에요. 사다리 맨 아래층으로 떨어진 몸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그 평가가 틀린 것이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시 올라올까요?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맨 아래층에서 맨 위층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푹 쉬어서 바로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죠. 이 맨 아래층에 있을 땐 10시간, 12시간 잠을 자도요, 활력이 안 올라요. 아주 작은 신호로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. 그래서 더 눕는 걸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. 절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, 절전 모드에 빠진 핸드폰에 서랍에 더 넣어둔다고 켜지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콘센트에 꽂아서 깨워야죠.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차도 점프를 해줘야 시동이 걸려요.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. 먼저 배터리를 점프해야 돼요. 그런데 여기 조금 잔인한 진실이 있어요. 그 첫 점프가요, 지금 여러분들 몸이 가장 하기 싫은 그 하나예요. 바로 쉬고 싶은데 챙겨 먹어야 돼요. 입맛이 하나도 없지만 한 입이라도 넣어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. 어떤 분들은 더 잘까? 명상을 할까? 아니면 복식 호흡을 할까? 요가를 할까? 아닙니다. 아침에 단백질을 한 입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. 결국 이 꺼진 시동을 거는 가장 작은 점프가 사실은 먹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왜 하필 단백질이고 왜 하필 아침이냐? 이게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. 첫 번째, 단백질은요, 소화되면 열을 냅니다. 부교감 침체형의 몸은 차갑거든요. 손발이 차갑고 체온이 낮고. 단백질이 그 식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줘요. 둘째,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신호예요. 이 꼭꼭 씹으면 턱관절이 자극이 되고 그게 뇌한테 이제 하루가 시작돼, 깨어있어, 시동을 걸어줍니다. 입이 위장을 대신해서 먼저 일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. 기상 후 1시간 안에 단백질 씹을 수 있는 걸 한 입이라도 드시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삶은 달걀입니다. 한 구짜리 계란 하나를 한 5분이면 삶아질 수 있는 게 팔거든요. 그런 걸 활용해서 드셔도 되고, 아, 삶은 달걀 너무 싫은데 하시면 좀 걸쭉하게 나오는 두유나 아니면 요거트, 부드러운 계란찜, 순두부도 좋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.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서 먹지 않는 거예요. 부드럽게 넘어가면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이 씹는 운동이 빠지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그 신호도 같이 사라집니다. 국물로 배를 차는데 정작 시동은 안 걸리고요. 오히려 그게 빨리 내려가서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국물은 당을 빨리 올리죠. 당을 빨리 올리면 리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교감 침체형인 분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자, 빛이나 리듬 같은 다른 열쇠는 그 다음 문이에요. 이 유형이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, 그 열쇠가 아침 단백질 한 입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. 사실요, 저도 알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입맛도 없고 솔직히 귀찮을 거예요. 그런데요, 2주만 좀 해보세요. 그러면 오후 2시, 4시 이렇게 한 번씩 꺼졌던 몸이 좀 버텨지고요. 물 먹은 솜 같던 아침이 좀 가벼워집니다. 아침 단백질 식사를 조금 적응하시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요, 햇빛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을 한번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요, 아무리 흐린 날에도 이 형광등보다 더 많은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. 눈으로, 물론 햇빛을 바로 직접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. 이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깨어있는 신호를 받습니다. 게으르다는 그 생각이 원인이 아니라, 진짜가 아니라 맨 끝에 있는 도미노의 결과라는 걸 이해하시고, 내 안에 나를 탓하는 목소리에도 자유로워지고요. 남들의 시선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 나를 깎아내리는 대신 그냥 사다리 한 칸을 좀 올라가 보세요.